접종 대상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종을 꺼리면서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이 무더기로 폐기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풀 꺾였습니다. 확산이 정점을 지나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라남도당이 공천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텃밭 호남에서 젊고 참신한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개혁 공천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봄이 무르익는 춘분을 맞았지만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접종을 꺼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동 후 유효 기간이 한 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수십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00명이 넘는 종사자와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달 말 250여 명분의 4차 백신 물량을 공급받았지만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물량 전부를 보건소로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광주의 다른 요양병원과 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소자, 환자, 종사자들의 잇따른 확진으로 광주의 4차 백신 대상자 16,000여 명 중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5,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접종률은 35%, 전국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같이 지금 상황이 못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솔직히 4차 접종부터는 직원들도 조금 많이 그 4차 접종을 거부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남는 4차 백신 중 상당량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동 후 백신의 유통 기한은 한 달입니다. 지난달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의 유통 기한은 이번 주 안에 만료됩니다. 보건당국은 남는 백신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폐기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접종률이 낮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40만 6천 명으로 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의 물량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사그라들지 않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풀 꺾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고 있어 조만간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크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10,000명을 넘긴 광주는 지난 17일 하루 만에 15,000여 명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6일 만에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15일 일일 확진자 16,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어제는 6,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까지 광주에서는 6,298명이 확진된 데 그쳤고 전남은 1,748명이 확진돼 다소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0만 명이 넘던 확진자가 20만 명 선까지 감소하자 지긋지긋하던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한 달 새 5배가량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난 뒤 지난달 안정세에 들어갔던 미국과 유럽도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4월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2주 전 대비 이제 한 8만 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코로나 유행이 보다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펴봐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라남도당이 공천을 위한 후보자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대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공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지 전국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입지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전남도당은 25일에 각각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공관위원장은 시도당 모두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때 공관위원장으로 특정 의원이 거론되면서 잡음이 일자 정치적 이해관계가 덜한 인사를 외부에서 선임하기로 한 겁니다. 경선룰과 출마자 컷오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대선 패배 이후 최대 과제로 떠오른 쇄신을 어떻게 그려내느냐가 민주당 개혁 의지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어떤 기준과 방식의 공천 쇄신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텃밭인 호남에서의 공천개혁을 통해 민주당이 참신한 인재 등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후보 부적격 원칙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와 6월 1일 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는 검증 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외에도 강력범죄, 뺑소니,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원칙을 확정해 검증 신청자 자격을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경선이 본격화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에 나서겠다며 재선 본격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도 내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후보 경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봄이 무르익는 시기지만 쌀쌀한 날씨 탓에 봄 기운은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요. 무등산엔 상고대까지 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무등산 서석대에 새하얀 물감이 흩뿌려졌습니다. 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은 작은 바람에도 쉽사리 떨어집니다. 때 아닌 설경 앞에서 등산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와서는 약간 쌀쌀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살짝 올라오니까 눈꽃이 있었거든요. 올라가면 눈꽃이 더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시민들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두터운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무안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 곡성 영하 1.5도, 장성 영하 1.2도 등 광주 전남 전역이 0도 안팎을 기록하며 쌀쌀했습니다. 광주에선 서리가 얼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담양 1도, 목포 4도 등 1도에서 6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 아침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오는 주말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여수 율촌 산단에 있는 하천에 불법 투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 대량 유출돼 관계기관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산단환경관리사업소는 율촌 지방산단에 있는 용정천에 폐유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부터 흡착범을 3곳에 설치하고 흡착제로 폐유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폐유는 지난 13일 율촌산단 내 한 도로변 우수바지를 통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850m 길이의 우수관로를 통해 아직까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내려졌던 통행 금지 조치가 사고 69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은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 사이 도로, 2단지와 금호 하이빌 사이 도로 등에 내려졌던 통행 금지 조치를 오늘 낮 12시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지원단은 위험 요소 제거가 마무리됐고 낙하 방지망 등 안전 장치가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직 시의원과 광주부시장 등의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김학실 전 광주광역시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권의 억압과 견제를 이겨내고 더불어 행복한 광산을 실현하기 위해 광산구민 곁에서 남은 평생을 바칠 것을 약속한다며 광산구청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익주 시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 출신 구청장 8년에 이어 곡성 출신 구청장 4년을 견뎌온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광산 토박이 구청장을 원한다며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고 광주경제부시장을 역임한 박병규 전 부시장은 광산구를 뉴딜 경제특구로 만들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설명회가 다음 달 6일과 7일 나주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전과 한전 KPS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4곳과 지역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2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나주의 전남농업기술원 내 청년 창농타운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0%로 올해 채용 정원을 확정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8곳은 지역인재 28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진도군 조도면의 외딴섬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대교가 개통했습니다. 2016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나배대교는 총 연장 1km, 폭 10.4m의 왕복 2차로 규모의 해상 교량으로 하루 2차례 운항되는 여객선에 의존했던 섬 주민들이 차량으로 왕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나배대교는 2개의 주탑에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전망 쉼터도 조성해 수려한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장성 황룡강에 인공폭포가 조성됐습니다. 인공폭포가 조성된 곳은 장성읍 기안리 안산둘레길 하부로 규모는 높이 10m, 폭 20m이며 물줄기는 상부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져 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폭포의 하단부에는 관람데크가 조성됐고 동굴로 들어가면 폭포수 안쪽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 목조아미타 열애좌상과 담양 몽안각 소장 숭례문 목판 등 6건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목조아미타 열애좌상은 1640년 인조 18년에 제작됐으며 담양 몽안각 소장 숭례문 목판과 후적벽부 목판은 양녕대군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곡성 관음사의 동종과 광명대, 곡성 명산정사의 천지명양 수륙제의 찬요, 그리고 해남 태영사 석조 석가 삼존 부좌상과 광양 최산도종가 고문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난민들을 향해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전 상태의 분단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전쟁과 난민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1,500만 원을 모아 유럽 YMCA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던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유치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그린 스마트 펀시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중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된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업체명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복합 쇼핑몰이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해안 연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 모자반 감시를 위해 위성이 동원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량과 군집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해양 관측 위성을 통해 분포 정보를 파악해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로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괭생이 모자반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제주와 전남 연안에 유입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국내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선박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